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 입틀막 법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원 판결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호처가 사람을 끌어내며 입틀막 했던 건 경호상 필요했다며 엄호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를 자처하며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검열 가능성이나 사적 메시지 감시 여부, 팩트체크 기관의 판단 권한 등을 둘러싼 궁금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제도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이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처리 절차와 피해 구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며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특정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 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정권 비판, 유튜버 SNS 계정을 겨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있다. 시행 첫날 새 제도를 둘러싼 주요 궁금증과 오해,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내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요?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규제 대상은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의 유통 행위다. 다만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허위 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삭제하나요? 아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플랫폼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조다.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여부도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전제로 한다.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와 신고 사유, 증빙 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루 평균 이용자 수백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유와 이유 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나요? 아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플랫폼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플랫폼은 각자 마련한 운영 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판단한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플랫폼별 정책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처리 결과, 공개와 이의 신청 절차, 투명성 보고서, 제도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지정해 삭제할 수 있나요? 정부는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우려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카카오톡이나 DM도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아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나 메신저 대화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개정법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정보와 플랫폼의 신고 처리 체계를 대상으로 하며 사적 대화를 감시하거나 열람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정한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 정보 여부를 최종 판정하나요? 아니다.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민간 사실 확인 단체가 사실관계를 검증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은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이 법적으로 진실 판정 기관 역할을 하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 교육 등을 지원하지만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간 팩트체크 기관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논의 과제로 꼽힌다. 허위 정보 신고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신고 건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체 운영 정책에 따른 독립적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비판 유튜버나 SNS 계정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부는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의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법원 판단 등을 통해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보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대상이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 가운데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00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유튜버나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다.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 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오 표현도 규제 대상인가요? 허위 조작 정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해 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다. 개정법은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혐오 표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하며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나 게시자는 6개월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결과에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새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국가가 허위 정보를 직접 심의 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향후에는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이의 신청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허위 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